지구 내적 원인이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로 배우는 건 이거고요. 그다음 지구 외적 요인에 해당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간단한 것부터 얘기해 줄게. 가장 간단한 게 뭐냐? 태양의 흑점수 변화야. 태양의 흑점수가 11년 주기로 바뀌거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구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 가장 간단한 거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몇만 년 주기로 바뀝니다. 알겠냐? 2.6만 년, 3.1만 년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알겠니? 그리고 10만 년 주기 뭐 이런 식. 자,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옆인 게 뭐가 있냐? 지구 니네 자전할 때 어떻게 자전하는지 알아? 자전축이 있겠죠.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 있고 자전축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루에 한 바퀴 돌면서 1년에 한 바퀴 공전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근데 웃긴 게 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애들이 반대로 기울어지기도 합니다. 자전축 경사각 방향이 바뀌어버리고 그다음 이 자전축 자체가 또 왔다리 갔다리 해. 또 웃긴 게 뭐냐면 이 태양 주변을 여기 있는 지구가 돌 때 이 도는 궤도가 원이 아니야. 타원이야. 알겠니? 근데 이 타원인데 이 동전 궤도 반지름이 이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어. 이걸 하늘에서 보면 우주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 태양이 이렇게 있고 그다음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 1년에 한 바퀴씩. 그럴 때 얘가 이렇게 돌기도 하고 또 얘가 이런 식으로 돌기도 해요. 알겠니? 찌그러진 원으로.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이심률 변화다라고 해. 공전 궤도 반지름이 바뀌기도 해. 근데 이런 것들은 10만 년, 뭐 2만 년, 2.6만 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몇만 년 주기이기 때문에 니들 과정에 나왔나? 안 나. 그래서 근데 학교 선생님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알려줬는데요 라고 하신다면 니들이 나한테 알려주시면 내가 보충으로 나갈 거야. 알겠니? 그건 고2 과정이야.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적 요인하고 외적 요인이 있다. 근데 우리는 그중에서 뭐만 배운다? 내적 요인만 배운다. 알겠니?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구온난화. 뭐 때문에 그래? 지구온난화. 지구의 온실기체가 많아도 너무 많아진 거죠. 그렇지?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우리는 온실효과, 과한 정도 지구온난화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우린 지구 내적 요인 중에 온실효과입니다. 자, 온실효과가 뭐냐? 그냥 가장 간단하게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 그쵸? 아유, 전기장판 깔긴 좀 그렇고 이불을 조금 두꺼운 이불로 바꾸면 따뜻해요? 추워요? 예빈아, 너 얇은 이불, 여름 이불 지금도? 아니죠. 두꺼운 이불을 바꿔줬지 엄마가. 네가 바꿔주진 않을 거 아니야. 엄마가 그러면 두꺼운 이불을 바꿔줬을 때 왜 따뜻하지? 거기에서 열 나오니? 아니, 열은 나오지 않아. 그 두꺼운 이불에서 내 몸에서 나가는 열을 잘 나가게 만들어. 못 나가게 만들어. 못 나가게 만들지. 그게 온실효과야. 알겠니? 그래서 이 온실효과에다가 우리 한번 써보자. 온실효과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불 역할을 하는 게 온실기체고요. 이불 덮고 잠깐만 이거 또 헷갈리네. 덮이 비읍이야 피읍이야? 피읍 아니냐? 그치 피읍이죠. 다시 쓸게요. 헷갈려. 이불 덮고 자면 어떻게 되죠? 따뜻하죠. 요게 온실효과 비유 방법. 그럼 이불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바로 온실기체 역할을 하는 거야. 근데 이불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 요새? 두꺼워지고 있죠. 그러면 내 몸에서 나가는 열이 더 빨리빨리 빠져나가겠니? 더 천천히 빠져나가겠니? 더 천천히 빠져나가겠네? 근데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언제야? 여름이죠. 여름에 두꺼운 이불 덮고 자면 무슨 일이 벌어져? 아이고 더 대해집니다. 그게 지구온난화야. 알겠니? 자, 그래서 이제 시작 한번 해볼게. 이불 역할을 하는 온실기체의 정체가 누구냐? 수증기, CO2, 메테인 이런 그다음 오존까지도 있어요. 여기 중에서 좀 조심할 거 있다. 이 수증기가 온실기체의 가장 큰 요인입니다. 뭐라고? 온실기체에서 온실 효과율이라는 게 있어. 그게 가장 큰 녀석은 누구냐? 수증기야. 근데 얘들아, 수증기는 인간 마음대로 뜻대로 조절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옛날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야. 맞아? 지구에서 물이 있는 한.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이야. 이 이산화탄소 메테인이 인간 활동에 의해서 예전보다 점점 그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감소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메테인 때문에 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게 아니냐. 이 수증기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체 양에는 변동이 거의 없거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겁니다. 이 이산화탄소하고 메테인 여기다가 표시하시고 요게 온실 효과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죠. 영향도가 증가했다라는 거. 그래서 저것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 알고 있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온실효과가 무엇입니까? 라는 걸 알기 위해선 제일 먼저 지구에 대기 없을 때하고 대기가 있을 때 관계를 알아봐야 되는데 요거부터 먼저 할게요. 얘들아 잘 봐라. 여기 A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A란 녀석. 자, 이 A란 녀석한테 내가 열을 처음에 줄 거야. 됐죠? 그때 A란 녀석한테 열을 줄 때 이 열이 전달할 때 그 어떤 녀석도 도움도 받지 않고 직접 전달돼 이렇게 전달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해? 복사 에너지라고 해. 너네 열이 전달하는 방식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고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액체나 기체를 통해서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가 대류라고 해요. 그래서 대류 같은 건 조금 더 얘기 한번 해볼게. 자, 뜨거운 액체나 기체는 위로 갑니다. 밀도가 커져 작아져. 커지니까 뭉쳐있던 애들이 흩어지는 거야. 맞아? 그래서 내가 말을 잘못했네.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가는 겁니다. 말 잘못했어요. 다시 한번. 고체나 액체의 부피가 이만큼 있었는데 열 받았네? 그럼 여기 있는 입자들이 막 활발하게 운동하겠지. 그래서 부피가 증가해. 질량은 일정한데 부피만 증가하니까 상대적으로 밀도가 작아져. 밀도가 작아지니까 가벼운 애들이 돼서 위로 갑니다. 그 다음 위에 있는 애들은요 열을 잃어. 차가운 애들. 그러면 열을 잃기 때문에 부피가 쪼그라들어. 그럼 상대적으로 빽빽하게 있으니까 무거워져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뜨거운 액체나 기체는 위로, 차가운 액체나 기체는 아래로 가면서 서로 돌고 도네. 입자가 직접 이동하네. 그러면서 열을 전달하는 방식 대류. 그 다음 그 어떤 매질도 필요 없이 열이 직접 전달돼.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우주에는요 그 어떤 녀석이 없습니다. 선생님 우리 1학기 때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있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럼 수소하고 헬륨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 수소하고 헬륨 같은 경우가 우주에 있으니까 수소 헬륨을 이용해서 열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야 내가 뭐라고 했어? 우주에 우리 교실만한 공간이 있잖아. 여기에 수소하고 헬륨 한두 개밖에 없어. 알겠어? 그럼 웬만하면 다 뭐야? 빈 공간이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렇기 때문에 열이 직접 전달되는 방식 뭐라고 한다? 복사. 그치? 그래서 이거는 받는 복사 에너지야. 알겠니? 예를 들어서 이게 지구라고 하고 여기에 태양이라고 했다면 태양에서 지구에 들어오는 에너지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태양에서 복사 형태로 열 에너지가 들어온다라고 해서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할 겁니다. 그때 들어오는 양이 50개라고 하자. 됐어? 들어오는 양이 50개야.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거. 잘 봐라. 여기는 A라는 녀석은요. 이 태양 에너지 받기 전에 자신의 온도가 있겠지. 그치? 자신의 온도가 있을 거야. 무조건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물체는요. 자신의 온도만큼 적외선이라고 하는 걸 방출합니다. 내 몸에서도 적외선이 나와요. 온도가 높건 낮건 간에. 그럼 얘도 처음에 적외선이라는 온도가 나갈까? 적외선이라는 형태로 열 에너지가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겠지. 그래서 처음에 이런 식으로 나가. 이거는 받는 거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고 이건 지구에서 방출되는 거니까 지구 복사 에너지거든. 근데 이게 맨 처음에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태양에서 방출해서 지구가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를 한번 비교해 볼게.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 누가 많을까? 얘가 많겠지. 그치? 얘가 많아. 그러면 얘의 온도는 방출보다 흡수가 많기 때문에 얘의 온도는 점점 증가할 거야. 증가하게 되면 온도가 증가한 만큼 방출하는 에너지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겠지. 그래서 처음에 10, 20, 30, 40에서 50이 딱 됩니다. 되니? 그러면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먹는 것과 쌓는 게 똑같다. 먹은 만큼 쌓는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고 이 복사평형이 되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돼. 알겠니? 됐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이렇게 그려요. 시간에 따라 온도 관계 그래프를 그리면 처음 온도에서 처음엔 흡수가 방출보다 많으니까 온도가 쭉 증가하는데 계속 증가하는 게 아니라 증가하다가 어느 순간 일정하게 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는 흡수가 방출보다 많고요. 여기는 흡수하고 방출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어? 복사평형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대기가 없을 때는요. 이거밖에 안 돼. 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대기가 있잖아? 대기가 있으면 여기가 100으로 바뀌어. 이런 식으로. 알겠니? 흡수하는 에너지하고 방출하는 에너지가 좀 더 많아져. 뭔 얘기인지 알아? 그래서 얘는 어떤 일이 벌어져? 야, 흡수하는 게 100이고 이제 방출하는 에너지가 처음엔 똑같지. 처음엔 똑같다가 얘 온도가 점점 증가하잖아? 증가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얘도 방출하는 에너지가 나중에 100이 돼.
그러면 요 그래프가 아니라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야. 물론 시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뒤로 밀려지겠죠. 그러면 요건 대기가 있는 거 없는 거? 없는 거. 이건 대기가 있는 거야. 대기가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져? 흡수한 에너지 양이 조금 더 많아지는 효과가 나와요. 알겠니? 돼서 그게 바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온실 효과 때문에. 알겠니? 돼서 그래서 잘 봐. 원래 원칙적으로는 먹은 만큼 그냥 바로 쏴요. 돼서 근데 여기 지구에 대기가 있으면 먹은 만큼 쏘려고 하는데 일부는 방출하고 다시 재흡수하고 나중에 방출해. 돼서 즉 얘는 그냥 갔다가 바깥쪽으로 버리게 되는데 얘는 그냥 갔다가 버리려고 하다가 순환하고 다시 이렇게 가는 거야. 순환을 몇 번 할지 난 몰라요. 알겠니? 돼서 그래서 방출 후 흡수 후 바로 방출이 아니라 흡수 후 재사용 후 방출이야. 됐어? 그러니까 지구 입장에서 보면 먹는 게 많아지지. 여기 봐라. 지구에서 먹는 거 몇 개밖에 없어. 하나. 지구 입장에서 몇 개 먹어? 하나, 둘. 됐냐? 이게 바로 뭐에 해당된다? 이 부분이 온실 효과야.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온실기체. 그럼 주로 이 온실기체가 어디 있느냐? 대륙권에 많이 있어요. 됐어? 그래서 너네 이 온실 효과는요. 어디서 많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면 가려고 써 지구 대기에 대륙권에서 많이 일어난다라는 거. 좀 알아둬라. 알아둬. 그다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조금 더 얘기해 줄게요.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제일 많은 게 뭐냐? 일단 에너지가 많은 것부터 자외선이 있고요. 가시광선이 있고 적외선이 있거든. 근데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제일 많은 성분은 여러분의 아름다운 눈깔에 보이는 빛, 가시광선이 제일 많아. 니네 태양빛 받으면 햇빛 받아서 우리가 아프리카 띵까띵까처럼 피부가 타죠. 자외선. 태양빛 받아가지고서 물체의 모양과 색깔 구분할 수 있죠? 그치? 자시광선, 가시광선. 태양빛 받으면 따뜻하죠? 그쵸? 적외선. 근데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요거. 됐죠? 그럼 두 번째, 지구 복사 에너지는요. 지구 자체의 표면 온도가 얘보다 낮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그냥 무조건 올 100% 적외선이야. 됐어? 그런데 이 지구 대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 좋아하는 게 누굴 좋아할까? 이 지구 대기는요. 라이프가 뭐죠, 얘들아? 좋아한다. 누구 좋아할까? 적외선을 좋아해. 뭘 좋아한다고? 뭘 좋아한다고? 적외선. 그래서 태양 복사 에너지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중에서 가시광선 같은 경우는 그냥 갖다 꼬라박어. 그냥 밑으로 투과시켜버려. 그러면 지구에서 가시광선 받고 그 다음 지구 대표진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져? 재방출하게 되는 거죠. 맞죠? 이 재방출하는 형태가 뭐라겠어? 적외선. 그럼 적외선을 대기가 좋아한다겠어? 싫어한다겠어? 좋아하지. 그러니까 바로 안 내보내. 흡수하고 다시 주변으로 뿜. 일부는 방출되고 일부는 재흡수. 됐지? 이런 식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어? 그래서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을 때하고 대기가 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기가 고온이 되고 여기가 저온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현재 우리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의 온도가 대략 평균 15도예요. 지구 전체. 만약에 지구에 대기가 없잖아? 약 영하 18도, 20도 정도 됩니다. 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더 웃긴 거, 낮에는 더럽게 뜨겁고, 그치? 밤에는 더럽게 추워. 낮과 밤의 기온차가 엄청나게 커지고 평균 낸 게 영하 18도, 20도야. 오유, 못 살아요. 야, 지금도 추워가지고 못 사는데. 맞죠? 이런 식으로 내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니?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온실효과에 대한 얘기 한번 알아봤고요. 온실효과는 좋은 놈이야,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런데 이 온실효과가 나쁜 놈 역할, 나쁜 놈 소리를 듣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바로 2번 때문에 그렇죠. 지구온난화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볼게요. 지구온난화. 이 지구온난화는 왼쪽에 써보자. 이건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는 거야. 그럼 온실효과가 과하게 일어나니까 이불이 어떻게 된 거야? 두꺼워진 거죠. 그래서 두꺼운 이불. 이불이 두꺼워졌다. 주로 누구 때문에? H2O 아니죠. CO2 때문에 그래요. 그럼 CO2가 왜 늘어났니? 화석연료 때문에. 석탄, 석유. 자, 볼게요. 인간 활동으로 인해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했어. 바로 뭐 때문에 그래? 여기 써있죠. 급격하게 늘어난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주요 원인이다. 그래서 이 화석연료를 우리가 안 사용해야 되면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하잖아.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뭐야? 개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어지는 거죠.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해서 온실효과가 강화된 거야. 밑줄쳐? 온실효과가 강화. 그러니까 이불이 두꺼워졌네. 그쵸? 그러면 지구가 따뜻해져, 뜨거워져. 같은 말이죠. 그치?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한 거야.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 그래서 살펴봤더니 이산화탄소 농도가 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이산화탄소 농도가 봐봐 쭉 증가하니까 기온 편차가 왔다 갔다 한 정도가 증가한대. 얘들아 편차가 뭐니? 이제 앞으로 편차란 말 많이 쓸 건데 편차란 말 뭐야? 수학적 기호인데 편차는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 다시 한번 뭐라고?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한다. 이거 모를까 봐 얘기해 줄게.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평균과의 차이를 편차라고 해. 평차 아니야. 편차야. 원래 원칙적으로 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다. 평균보다 관측값이 크냐 작냐. 그래서 우리는 얘하고 비교해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걸 넘기면 관측값이 평균보다 크다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플러스 편차라고 해.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값보다 높구나. 그게 바로 플러스 편차고. 그럼 만약에 마이너스 편차 0보다 4가 이게 마이너스야. 그럼 누가 크다는 얘기야? 평균값이 크다는 얘기니까 관측값이 적어졌다라는 얘기지. 요 앞에 무진장 많이 들어갈 거야. 뭐가 많이 들어갈까? 기온 편차, 수온 편차, 염분 편차 뭐든지 많이 들어가요. 알겠니? 그래서 니네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별량을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관측값. 그럼 플러스 편차는 관측값이 평균보다 크구나. 그럼 마이너스 편차는 평균보다 작구나. 앞으로 무조건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어? 저기에서 막 편차 나오는데 별량 마이너스 평균 이렇게 따지면 안 되고요.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돼. 편차의 뜻이 뭐라고? 평균과의 차이. 편차가 플러스야? 평균보다 높아. 편차가 마이너스야? 평균보다 낮아. 이건 외워줘야지. 됐어?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기온 편차야. 자, 기온 편차가 현재 기준이 어디예요? 여기죠. 맞잖아, 0. 그럼 뭐야 이거? 편차가 0이라는 얘기는 평균과의 차이가 없다. 맞아? 그러면 예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온도 편도보다 온도 평균보다 낮았는데 옛날엔 차가웠는데 점점 뜨거워지고 있구나라는 게 답이 나오지. 그치? 바로 기온이 증가하고 있다. 왜 증가해? 이산화탄소 농도 때문에. 근데 지금 현재 보면 두 개의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죠. 그쵸? 증가하니까 파란색 때문에 빨간색이 생겼다라고 우리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얘네들이 바로 뭐야? 비슷하다라는 거, 유사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기온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걸 알아낸 겁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봐봐. 기온 편차가 무지막지하게 올랐어요. 너네 참고적으로 지구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면 어찌? 그치? 그러면 멸종당하는 애들이 어마무시해요. 그 정도로 이 기온에 민감합니다. 생물들이. 자, 그래서 이제 영향 한번 볼게. 지구의 연평균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밑줄 쳐. 일단 빙하가 융해돼. 뭐라고? 빙하가 융해돼. 얘들아 빙하의 융해가 뭐죠? 빙하의 융해가 뭐지? 빙하는 고체 얼음을 얘기하는 거죠. 걔가 녹는 걸 융해라고 하죠. 고체가 액체 융해. 그렇죠? 그 다음 열받으면 또 해수가 열팽창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닷물이 올라가. 그럼 바닷물이 올라가면 육지는 내려가는 효과하고 똑같죠. 육지 면적이 감소할 거야. 근데 문제는요. 빙하의 융해와 해수의 열팽창 중에서 누가 더 해수면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칠까? 세이야. 세이 해봐. 둘 중에 어떤 게 해수면 상승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얼음 녹는 거야? 바닷물이 열팽창, 열받아서 부피가 빵빵해지는 거야. 어떤 거? 아니, 이거야. 빙하의 융해는 별로 그렇게 크지 않아. 해수 열팽창이 훨씬 많아요. 지구 전체의 바닷물이 얼만데. 그 다음 하나 더. 이 빙하가 녹아. 그럼 빙하가 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라는 것도 좀 써보도록 할게요. 요거다 요 얘기. 빙하가 녹게 되면요. 태양 에너지의 반사가 줄어듭니다. 태양 에너지 반사가 줄어들어. 그럼 얘들아 이거하고 동의어가 뭐죠? 태양 에너지의 반사가 줄어든다고 동의어는 태양 에너지 흡수가 늘어난다는 얘기지. 너네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은데 겨울철에 우리 겨울 스포츠 동계 스포츠 중에서 스키나 스노우보드 타는 거 본 적 있지? 타본 적 있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근데 신기하게 날은 추워 대지겠는데
거기에서 막 스키나 스노보드 타는 아저씨들 중에 선글라스 끼는 사람도 있어요. 멋있어 보이라고? 아니,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서 그래. 그렇지? 눈 부셔서 그래. 온 세상이 하얘? 반사가 다 일어나? 어우, 눈 부셔. 됐어? 그래서 일부러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빙하가 많다. 빛 반사율이 높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 그런데 빙하가 줄어들었잖아. 녹았으니까 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태양에너지 반사가 줄어드는 거야. 그럼 태양에너지 반사가 줄어들면 가려 열고 뭐라고 써? 흡수가 늘어나죠. 맞잖아. 흡수가 늘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져? 극지방이 어떤 일이 벌어져? 빙하가 줄어들어서 극지방이 따뜻해져. 됐죠? 이렇게 니네 좀 알아둬라. 이거 지구 온난화에 이것도 일조하지 않아. 일조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됐죠? 자, 그다음 그래서 이런 현상들과 이런 현상들 때문에 기상 이변 현상이 증가하는 거야. 갑자기 여름에 폭설이 온다거나 뭐 말도 안 되겠지만 겨울이 따뜻하거나 그렇죠? 이런 현상 때문에 나타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엘니뇨, 라니냐야. 뒤에 배운다. 그래서 지구 환경 변화 때문에 생태계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에도 큰 영향을 준다. 생태계가 파괴되면 생물 자원이 많이 없어지니까 인간 생활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지구의 열수지로 들어갈 거야. 열수지는요, 뭘 얘기하는 거냐? 바로 열 에너지 출입 관계를 비교하는 걸 우리가 열수지라는 거야. 이수지 아니야. 알겠어?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맨 먼저 나오는 거 지구의 복사평형입니다. 복사평형, 먹은 만큼 싸는 거. 들어온 에너지 총량과 나가는 에너지 총량이 똑같은 걸 우리가 복사평형이라고 했고, 아까 뭐라고 했어? 지구가 높은 온도에서 복사평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이 먹고 많이 싸야 돼. 알겠어? 지구가 만약에 대온실 효과가 안 일어나, 대기가 없어, 조금 먹고 조금 싸. 됐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낮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을 합니다. 자, 먼저 요 복사평형 의미부터 좀 알아보자. 얘는 뭐라? 들어오는 에너지랑 나가는 에너지가 서로 같은 걸 복사평형이라 하고, 이 복사평형 상태가 되면 무조건 온도가 어떻게 돼?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들어오고 나가는 양이 많을수록 온도가 높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복사평형이 안 돼. 다른 말로 얘기해보자. 흡수가 방출보다 많아. 온도 증가. 방출이 흡수보다 많아. 온도 감소.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지구의 열수지. 자, 지구의 복사평형 상태에서 나타나는 지표, 대기, 우주 간의 에너지 출입 관계, 요거를 우리가 열수지라고 하는 거. 열에너지 수지, 열에너지 양. 그렇죠? 이거를 지금부터 살펴볼 거예요. 열을 수치로 표시한 지수야. 됐지? 이거 오른쪽 위에 있고요. 이거 잘 보셔야 돼. 자, 지금부터 볼게. 지구는 전체적으로는 복사평형 상태이지만 위도에 따라 에너지 불균형이 나타난다라고 나와 있어. 일단 이거 뭐 때문에 생기는지부터 한번 알아볼게. 자, 지우고 한번 다시 그려볼게. 자, 우리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를 딱 그리시고요. 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여기서는 많이 처먹어. 그 다음 위도가 올라가면 태양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 위도가 더 올라가면 더 줄어들어. 맞죠? 이렇게 되지.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먹는 건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위도에 따라 싸는 건 거의 비슷비슷하지. 그치?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는 싸는 거 이만큼, 여기는 싸는 거 이만큼, 여기는 싸는 거 이만큼. 물론 여기가 뜨겁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뜨거우니까 많이 싸겠지만 이 태양 복사 에너지 차이보단 지구 복사 에너지 차이, 파란색이 차이가 조금 적어요. 그때 여기는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건 먹는 거하고 싸는 게 거의 일정한 구간. 여기가 위도 38도 구간이에요. 근데 나머지 구간은요, 먹는 게 싸는 거보다 훨씬 많지.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남아도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과잉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먹는 거보다 싸는 게 훨씬 많죠? 그래서 여기는 에너지가 부족 같은 현상이 생겨요. 여기만 부족해? 아니죠. 여기도 부족 같은 현상이 생기겠지. 맞아? 그래서 이 남은 에너지하고 부족한 에너지가 계속 반복된다면 여긴 다 녹아버리겠지. 너무 뜨거워서. 여긴 다 얼어버리겠지. 실제 이런 일 벌어져 안 벌어져? 안 벌어져. 왜? 남는 에너지를 모질란 쪽으로 갖다 주거든. 이렇게. 누가 갖다 줘요? 이게 대기와 해수가. 그래서 이런 현상 때문에 지구 전체가 바로 복사평형 상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연평균 온도가 15도씨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 연평균 기온이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때 이 지구 전체에서 일어나는 열 에너지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표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뷰입니다. 이 그림은요, 별표해 놓으시고요. 꼭 나오는 자료라고 하는 거 별표하시고요. 요 자체에서 시험 문제 어마무시하게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좀 더 복잡하게 배울 수도 있어. 학교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는지 잘 보세요. 이거 고1 때는 요거야. 고2 때는 여기 추가가 막 돼.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은 만약에 여기에 여기 책에서 본 거 말고 다른 이상한 거 수증기 잠열이라든지 전도 대류라든지 이런 게 써 있는 프린트를 줬다 아니면 PPT를 줬다 그럼 나한테 얘기해 줘야 돼. 그 고2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먼저 고1 수준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태양복사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25개 5개는 우주로 튕겨나가. 그럼 지구 입장에서는 얼마를 흡수한 거야? 얼마나 흡수한 거야? 70개 흡수한 거죠. 맞지? 그래서 지구 전체적으로는요 70개를 흡수했습니다. 몇 개 흡수했다고? 먹은 게 70개야. 이때 이 반사한 거 대기에서 반사 25, 지표에서 반사 5야. 이 반사한 거는 우주로 퍼져나가겠지. 그럼 우주로 퍼져나가서 우주에 있는 내가 외계인이야. 그럼 지구를 보면 요 30 때문에 30의 태양에너지 반사 때문에 지구가 반짝반짝 빛나고 지구의 모습이 보이겠지. 맞아? 저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빛반사율, 다른 말로 알베도라고 합니다. 용어도 알아두세요. 알베도라고 해요. 알베도 아니에요. 알베도라고 하는 거야. 알베도가 30이라는 얘기는 100개 중에 30개를 반사시킨다는 얘기야. 그럼 흡수하는 거 얼마라고? 70이야. 그래서 이거 먼저 쓸게요. 지구 전체 열수지를 보면 전체야. 전체 먹는 거 얼마야? 70. 그럼 싸는 거 얼마가 돼야 돼? 70이 돼야죠. 복사평형 맞죠? 그래서 먹는 게 70이죠? 왜? 100개 중에 30개 날렸으니까. 그럼 지구 전체에서 내보내는 것도 70이에요. 그래서 봐봐. 태양 복사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대기 흡수된 20개하고 지표 흡수되는 50개 합해서 얼마야? 70. 싸는 거 얼마? 70. 됐죠? 자, 이건 지구 전체고요. 이제 이 내용을 지구 부분적으로 따져서 할 거야. 이거 전체라고 안 하고 우주라고 해도 상관없지. 전체가 우주잖아. 됐죠? 자, 이제 하나씩 해석을 볼 건데 니네 화살표를 좀 알아두세요. A 화살표 B라고 돼 있어. 그럼 여기에 만약에 너희들이 좋아하는 숫자는 18이라고 돼 있어. 그럼 A를 기준으로 하면 A에서는 흡수야 방출이야. 18의 에너지를 흡수야 방출이야. 방출. 그럼 B의 입장에서는 18이라는 에너지가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죠. 그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는 마이너스 18이고요. 여기서는 플러스 18이에요. 똑같은 에너지도. 뭘로 구분하는 거야? 화살표로. 그 다음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20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0이야? 여기는 플러스 20?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자, 그러면 기본적인 거 알아봤으니까 우리가 책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대기부터야. 여기 있는 거 해석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네 안 써도 돼. 안 써도 된다. 자, 일단 대기에서 흡수되는 양이 얼마냐? 20입니다. 얼마라고? 20. 됐어? 요거 20이다. 됐니? 대기가 흡수하는 건 20이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써볼게. 플러스 20이죠. 그치? 그 다음 또 이거만 흡수야? 아니에요. 더하기 또 흡수하는 게 얼마야? 132지. 자, 여기 20은 쓰지 말자. 플러스 20은 누구한테 흡수하는 거야? 태양에서 직접. 132는 지표에서 흡수하는 거죠. 그럼 먹는 건 지금 현재 전부 얼마야? 152가 되겠지. 됐어? 그 다음 이게 먹는 거야. 들어온 거야. 그럼 이 들어왔은 게 150이면 나가는 것도 152가 돼야지 복사평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나가는 거는 지금부터 이제 뭘 봐야 돼? 화살표가 시작되는 점을 봐야 돼. 나가는 거 보니까 여기 위 우주로 나가는 거 얼마? 58. 더하기 그 다음 지구 대기에서 지표로 가는 거 얼마? 94가 되겠지. 그럼 얘하고 더해봐. 얼마야? 152. 맞죠? 먹은 거 152, 싸는 거 152. 이해됐냐? 됐어? 자, 이번에는요. 지표 입장입니다. 지표 입장에서 흡수하는 거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화살표 끄트머리가 어딘지만 보시면 되죠.
태양 우주에서 태양에서 지구에 직접 들어오는 거 50 더하기 94. 이때 이 94는요. 여기서 방출했으면 여기서 흡수지. 됐어? 그래서 합해하면 얼마야? 144죠. 맞냐? 됐어? 그 다음 지구 지표에서 방출한 거 얼마예요? 132요. 맞냐? 맞아? 아니죠. 132에 12까지 더해줘야지. 그래서 얘는 132 더하기 12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합하면 얼마가 나와? 144. 여기도 합하면 얼마가 나와? 144가 나오지. 그래서 먹은 만큼 싸는 게 완벽하게 유지되는 거지. 맞냐? 그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어. 얘가 일반적으로 온수 기체가 없다면 70개 흡수해서 여기 70개 흡수하죠? 70개 흡수한 거 그냥 갖다가 꼬라박아서 70개 나가야 돼. 그래서 온도가 낮게 유지돼. 됐지? 봐봐. 뭐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70개밖에 안 되니까. 맞아? 그런데 지금 여기에 구름 속에 뭐가 있어? 온실 기체가 있겠지. 여기 대기에. 그래서 어떻게 돼? 이걸 그냥 방출하려고 봤더니 일부를 재흡수해서 일부 방출하잖아. 그래서 지표 입장에서 먹는 게 원래 원칙적으로 70이 아니라 대기가 없을 땐 70이겠죠. 여기는 흡수를 안 할 테니까. 근데 지금 얼마로 바뀌었어? 144로 바뀐 거야.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 했니? 지구가 만약 대기가 없으면 들어오는 양이 적으니까 온도가 낮게 유지한다고 했지. 지금 들어오는 양이 얼마로 바뀌었어? 70에서 144로 바뀌었지. 약 2배로. 그러니까 당연히 높은 상태로 유지하는 거죠. 이게 지구 온난화, 온실효과. 이해됐냐? 온난화가 아니라 온실효과.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요 구름 속, 요 대기 속에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라는 얘기야.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이게 늘어나요. 흡수하는 양이 늘어날 거야. 맞아? 그럼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흡수가 늘어나 방출도 늘어나지. 그럼 여기서 방출이 늘어나? 그럼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도 늘어나지.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도 늘어나? 지표에서 방출하는 양도 늘어나지. 그럼 여기 상태가 점점 늘어나니까 여기 있는 숫자보다 점점 다 커져. 다 커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고 얘가 커지니까 얘도 커지고 얘도 커지니까 얘도 커져. 그러면 여기가 94가 아니라 98, 100, 200 이런 식으로 증가하게 돼요. 그럼 지구 전체의 지표 입장에서는 흡수하는 양이 이야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네. 144보다. 그러니까 지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됐냐? 이게 지구온난화 효과야. 지구온난화, 온실기체가 많아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두꺼워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여기에서 지표에서 방출 에너지를 방출할 때 여기서 132는 흡수하고 12개는 나간다고 했죠? 그치? 근데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벌어져? 여기서 흡수하는 양이 더 늘어나. 더 늘어나게 되면 여기서 방출하는 양이 늘어나? 그러면 여기서 흡수하는 양이 늘어나? 또 다시 방출하는 양이 늘어나? 이게 계속 악순환이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야. 이해됐냐? 자, 이제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주로 제일 많은 게 뭐라고? 가시광선. 그 다음 일부의 자외선과 일부의 적외선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흡수가 됐지. 여기는 그냥 밑으로 갔지. 그럼 대기가 요 50은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하지. 안 좋아하잖아. 그럼 요 50은 무슨 형태야? 이건 볼 것도 없어. 가시광선 형태. 이거 시험 문제 어려워. 이거 가시광선 형태야. 다시 한번. 대기는 뭘 좋아한다고 했어? 라이크 적외선. 지금 현재 얘는 태양 복사 에너지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이 있는데 가시광선을 안 좋아하니까 전부 다 통과시킨 거야. 됐죠? 그럼 요 20개는 뭐에 해당됩니까? 자외선과 적외선. 적외선은요. 온실기체 같은 이 지구 대기가 흡수하는 거고 자외선은 오존층이 흡수하는 거죠. 됐죠? 만약 이거 지구 대기에서 오존층에서 자외선 흡수하지 않으면 지구 녹아버립니다. 됐죠? 그럼 여기 있는 대기 복사 에너지, 지구 방출, 구름에서 방출 이거 전부 뭘까? 적외선이다. 뭐라고? 적외선. 그러니까 적외선 방출하고 적외선 방출하는데 방출한 거를 흡수하고 다시 이 구름 대기가 좋아하니까 흡수를 많이 하겠죠. 근데 이 부분은 흡수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지. 그쵸? 일단 뭐 쓸게요. 이거 무슨 형태? 적외선. 이것도 적외선. 이것도 적외선. 그럼 요거 지구 복사 에너지는 전부 적외선이죠. 그쵸? 이것도 적외선이야. 근데 이 적외선은요. 대기에서 흡수한 부분이야? 흡수하지 않은 부분이야?
흡수하지 않은 부분이죠.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요. 지구 대기에 구멍이 하나 있어. 그 구멍을 통해서 흡수가 안 일어나고 전부 다 우주로 나가는 거야. 이런 걸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광학적 창이라고 합니다. 대기의 창 아니다. 이거 쓰지 말고 대기의 창이라고 쓰자. 네, 어려운 거 필요 없어. 뭐라고 쓰자고? 대기의 창. 대기에 창문이 하나 있대. 대기의 창. 요 대기의 창을 통해서 12개가 나가는 거야. 됐음. 자, 그럼 지금부터 밑에 구분 볼게요. 뭐 먹는 거하고 싸는 게 항상 같다고 했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열수지 평형이라고 합니다. 됐지? 열수지 평형.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요 계산하는 것들이 있죠. 그치? 이게 왜 계산됐는지 너희들은 자 지표 기준이야? 화살표 끝이 영향을 미치는 게 50, 여기 94. 그래서 50, 94. 그 다음 우리가 지표에서 방출하는 건 뭐냐? 화살표가 시작되는 거. 여기 132, 그 다음 12개. 됐죠? 그 다음 대기 입장이야. 대기 입장에서 먹는 건 뭡니까? 라고 하면 흡수하는 거는 화살표가 나를 향하는 거. 여기 화살표 끝. 그래서 20과 135. 그 다음 여기서 방출하는 건 뭐야? 화살표가 시작되는 구간이니까 58, 94. 됐죠? 어렵지 않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이 대기다. 대기에서 재밌는 게 있어. 대기에서 지구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 흡수율이 있고 태양 복사 에너지 중에서 대기 흡수율이 있을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배울 거 대기 흡수율을 배울 거야. 뭐를 배운다? 대기 흡수율. 대기가 좋아하는 빛은 뭐냐? 첫 번째, 태양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과 지구 복사 에너지의 대기 흡수율 중에서 큰 녀석은 누구냐라는 걸 계산할 거거든. 태양 복사 에너지는 현재 100개 중에 묻지 말고 따지 말고 30개 날렸지? 몇 개 흡수해? 70개. 70개 중에서 몇 개 흡수하니? 20개만 흡수하지, 대기가. 그래서 얘는 뭐라고 써야 돼? 70분의 20이야. 그럼 약 0.3, 30%의 비율이죠.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지구 복사 에너지 방출한 것 중에 얼마 흡수하느냐라는 거 보자. 잘 봐. 지표에서 방출한 에너지 전체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얼마를 흡수하죠? 144를 방출하죠. 맞잖아. 여기에서 방출하는 건 132 더하기 10이니까 134를 방출해. 그치? 그 중에서 132를 흡수하는 거죠. 이거 여기다 써놓자. 이건 144예요. 132 더하기 10이니까 144. 맞아? 그 중에서 구름이 흡수하는 거는 132.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144분의 132라고 써야 되니까 얘가 크구나. 왜 커? 이 형태가 무슨 형태야? 적외선. 얘는 적외선 형태보다 가시광선 형태가 많으니까 흡수하는 것보다 투과시키는 게 많은 거죠. 됐죠? 그렇게 우리가 알아주시면 문제가 좀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별표. 자, 대기 중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밑줄 쳐. 온실기체가 증가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자. 대기가 흡수하는 에너지 양이라고 돼 있어. 요거 얘기하는 거다. 요거 대기에서 지표를 방출한 에너지 양 요거 얘기하는 거야. 됐죠? 됐니? 그 다음 지표가 다시 흡수하는 양 이거지. 어차피 잘 봐. 대기가 방출하는 게 지표가 흡수하는 거니까 요거 얘기하는 거야. 지금 현재 선생님이 동글뱅이 치고 두 개다. 첫 번째 대기가 흡수하는 양 132 이거. 그 다음 대기에서 지표를 방출하는 양 대기에서 지표, 지표에서 대기에서 지표가 흡수하는 양. 어차피 그 얘기나 그 얘기가 요 94를 얘기하는 거야. 이런 애들이 전부 증가해. 맞아?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대지표 입장에서는 요 94가 95, 100, 200으로 막 증가하게 된다. 지구가 뜨겁겠어? 안 뜨겁겠어? 뜨겁죠? 먹는 게 많으니까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할 거 아니야.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지구가 더워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온실기체가 증가하게 되면 이 부분이 영향을 받는구나 라는 거 다 알아두셔야 돼. 여기가 증가하고 여기도 증가하는 거야. 그 다음 조심할 거 잘 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 야 여기 봐봐. 지표에서 방출하는 에너지가 많다. 이 말은 대기에서 흡수하는 에너지가 많다. 이 말하고 똑같고 대기에서 흡수하는 양이 많아지면
대기에서 방출하는 에너지 양도 많아지고 지표에서 흡수하는 양도 많아지는 거야. 다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됐죠?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구가 점점 더워져요.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이상기후 현상이 생겨. 그 이상기후 현상이 제일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막화와 엘니뇨, 라니냐. 제일 먼저 사막화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니네 사막화는 틀리다. 사막화는 틀려요. 얘들아, 사막은 자연적 이유 때문에 생겨요. 자연적 이유. 이건 지구가 원래 그렇게 생겨 먹어서 생긴 거야. 그래서 사막은 자연적인 사막인데 이 사막화는 사막이 점점 커지는 거야. 이때 이 사막화의 원인은 자연적인 원인도 있겠지만 주로 인위적 원인 때문에 생겨요. 인위적 원인 때문에 자연적 원인이 생기는 거야. 기후변화 때문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생기는 게 사막화입니다. 알겠니?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 사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자연적 원인 때문에 생겼다고 했지. 왜 자연적 원인 때문에 생겼느냐? 고기압 지대에 있기 때문에 바로 사막이 생기는 거야. 너네 지구 전체를 이렇게 나누고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고 안 배울 수도 있고 알아두면 좋아. 자, 그 다음 지구를 반띵할 거야. 됐습니까? 여길 뭐라고 해? 북반구. 여길 뭐라고 해? 남반구. 그 다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북반구 고기 여기 북극, 적도, 남극. 이 북극하고 남극은 뜨거워요, 차가워요? 차갑죠. 차가운 공기는 위로 간다고 해서 아래로 간다고 해서 아래로. 맞아? 그래서 여기는요 아래로 가기 때문에 땅바닥에 공기가 마구마구 쌓이니까 무게에 의한 압력, 기압이 증가하겠네. 그래서 고기압. 그럼 여기가 고기압이잖아? 그럼 여기도 고기압이죠. 근데 문제는 여기입니다. 여기는 먹는 게 싸는 것보다 훨씬 많죠? 먹는 게 싸는 것보다 훨씬 많으니까 뜨거운 공기네? 위로 가네? 그럼 쌓이겠니? 쌓이지 않고 전부 위로 올라가서 흩어지겠니? 흩어져요. 그러니까 공기의 무게에 의한 압력이 작아. 그걸 뭐라고 해? 저기압. 됐어? 근데 문제가 있어. 여기가 고기압이고 저기압, 고기압이고 저기압이면 바람이 얘는 이렇게만 불겠지. 얘는 바람이 이렇게만 불겠지. 실제 이러지 않아. 이걸 우리가 편의상 뭐라고 해? 바람은 불어 들어오는 게 기준이잖아. 북풍이고 이건 남풍이지. 그치? 실제 이렇게 생기지 않아. 왜? 지구는 여기 있는 북극과 남극을 가상의 축으로 잡고 이걸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이걸 뭐라고 불러? 자전. 됐어? 그럼 지구 자전 때문에 자전 효과가 생겨요. 이 자전 효과가 뭐냐? 원래 원칙적으로 땅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어. 서에서 동쪽으로 땅이 가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 위에 있는 공기가 그걸 못 따라가. 근데 문제가 또 있죠. 땅하고 한 몸인 게 우리지. 우리 몸은요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공기가 그걸 못 따라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데 못 따라와. 그러면 속도 차이가 생기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자. 땅은 겁나 빨리 자전을 해요. 공기는 여기 그냥 가만히 있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럼 잘 봐. 나는 몸이 이쪽으로 가고 있고 얘는 계속 여기 있는 거야. 가만히.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뭐라고 생각해? 나는 움직이는 거 느껴 못 느껴? 못 느끼지. 그럼 나는 못 움직이니까 네가 내가 운동하는 방향 반대로 거꾸로 간다라고 생각하지. 이해됐어? 그래서 자전이 서에서 동쪽이잖아. 이걸 못 느끼지 우리가? 그래서 일어나는 효과가 바로 뭐야? 지구 자전 효과입니다. 화살 그 반대쪽으로 뭐가 생기느냐? 전향력이라는 게 생겨. 뭐가 생긴다? 전향력. 이게 바로 지구 자전 효과고 다른 말로 코리올리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이 전향력 때문에 북반구에서 모든 바람이 어느 쪽으로 휘어지게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그럼 남반구에서 모든 바람이 어느 쪽으로 휘어지느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휘어져. 그럼 여기서 또 웃긴 게 있어요. 너네 이거 무슨 쪽이니? 라고 하면 방향 맞히는 애들 없습니다. 예빈아 이거 무슨 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 야! 이쪽인데? 오른쪽이야? 헷갈리기 시작하죠? 알려줄게요. 지구에 살고 있는 나를 닮은 캐릭터가 하나 필요하죠. 나 닮았죠? 얘는 항상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오른쪽으로 휘어져. 그래서 북방구는 오른쪽이야. 근데 남반구에 사는 애들은요 전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남반구에 사는 애들은 오른쪽이 아니라 똑같은 방향이지만 왼쪽이라고 표시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래서 북반구에서는 오른쪽으로 전향력, 남반구에서는 왼쪽으로 전향력입니다. 지금 선생님이 오른쪽 왼쪽 얘기했지.
이거 이따가 엘니뇨 라니냐 설명할 때 한번 얘기할 거거든. 잘 알아두세요. 잘 알아둬. 오른쪽 왼쪽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알겠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는 오른쪽, 여기는 왼쪽으로 휘었고요. 그다음 재밌는 거. 고기압과 저기압이 이렇게만 발달할 것 같아? 아니요. 고기압과 저기압이 중간중간에도 발달해. 중간중간에도 발달해.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쓰면 고기압입니다. 저기압이에요. 다시 고기압이야. 저기압이고 고기압이고 저기압이고 고기압이야. 이때 여기를 위도 0도라고 해. 여기는 30도, 60도, 여기는 몇 도? 90도. 마찬가지 30, 60, 90입니다. 여기는 북반구기 때문에 뒤에다 n을 쓰죠. n을 씁니다. n을 쓴다니까 여기는 s, s, s. 그래서 북이 30도, 북이 60도 이런 식으로 잡는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했을까? 바람은 고기압, 저기압으로 분다고 했죠? 맞아? 고기압이 저기압으로 불기 때문에 이 바람을 이렇게 쓸 거고, 여기는 이렇게 표시할 거고, 여기는 또 이렇게 표시할 거고, 여기도 이렇게 표시할 거야. 여기는 또 이렇게 표시할 거야. 여기는 또 이렇게 표시할 거야.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람을 위부터 뭐라 그러냐? 극동풍. 중3 때 배웠던 편서풍. 이걸 무역에 사용했다 해서 무역풍. 여기 똑같습니다. 무역풍, 편서풍, 극동풍 이렇게 불러. 됐어? 이때 요 무역풍 기억해놔라. 요거 기억해놔. 이거 기억해놓으라고 했어. 왜 기억해놓을까? 이게 엘니뇨 라니냐 할 때 필요하거든. 지금 현재 요 남반구 저위도에선 바람이 동해에서 서쪽으로 불고 있어. 맞죠? 이거 외워둬야 돼. 이거 외워놔야 돼.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외워놓으라고. 맞아? 이따가 이거 모르면 엘니뇨 라니냐가 설명이 안 돼요. 니네를 책에 빠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려준 거야.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거. 여기는 뭐죠? 추운 고기압이죠. 여긴 뭐죠? 더운 고기압이죠. 내가 왜 고기압을 두 개를 동글뱅이 쳤을까? 봐라, 아까 뭐라고 했어? 사막은 자연적인 이유, 고기압 때문에 생겼다고 했지. 그럼 여기 극지방이겠니? 여기 30도 지방이겠니? 30도 지방입니다. 알겠어? 그래서 자연적으로 사막이 발달한 지점은 위도 30도 부분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왜 사막이 만들어졌느냐? 이유는 간단해. 증발이 강수보다 많아서 그래. 연중 더운 날씨야. 이게 일반적인 날씨야. 알겠니? 증발이 강수보다 많아. 그래서 여기가 바다다? 그럼 증발이 들어오는 빗물보다 많지. 그쵸? 근데 바닷물이 짜! 이걸 뭐라고 해? 여분이 높다. 이게 육지야. 그럼 증발은 많은데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 눈이 안 내려. 그쵸? 그러니까 무진장 바짝바짝 마른 땅이 되겠죠. 그걸 뭐라고 해? 사막. 알겠니? 그래서 여기 칼라리, 그레이트 샌디, 아카타마, 그치? 여기 있는 게 여기가 전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위도 30도 부근이야. 알겠니? 여기 모하비, 그 다음 여기 고비 뭐 이런 것들 있죠? 이것도 위도 30도야. 알겠니? 참고적으로 알아도 여기 사하라도 마찬가지로 위도 30도입니다. 그래, 사막의 제일 대표적인 현상으로 나오는 게 사하라고요. 그 다음 사막하에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사헬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부터 밑줄 칠게요. 자, 사막화라고 했어. 사막 자연적인 이유라고 했죠. 주로 위도 얼마? 30도 부근에 분포한다라고 했어. 자, 아까 위도 30도 부근이 왜 자연적인 이유냐? 대기대순환. 아까 선생님이 고저 썼었지. 그치? 그래서 부분적으로 고기압과 저기압에 의해서 어디에선 내려가고 어디에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갖다 주는 거. 이걸 대기대순환이라고 해. 그거 때문에 밑줄 쳐. 강수량이 적고 증발량이 많다. 이거. 증발량이 강수량보다 많아서 바짝바짝 마른 땅이 된 거. 여기가 자연적인 사막이야. 그 다음 사막하는 뭐냐? 사막 주변. 그 사막의 분포 면적이 넓어지는 거야. 됐죠? 됐니? 원인 한번 볼게요. 원인은요. 얘는 무조건 자연적인 원인이지. 근데 얘는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원인이 한꺼번에 같이 있는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래? 아마 인위적 원인 때문에 자연적 원인 결과가 생긴 거야. 자, 그럼 먼저 시작 한번 해보자. 이상기후 때문에 강수량이 감소하였습니다. 야, 가뜩이나 비가 안 내리는데 그 주변도 비가 안 내려. 그 다음 인위적인 원인, 과잉경작, 과잉방목, 산림벌채 전부 공통점이 있어. 밑에 거 뭘까요? 뭘까요? 녹색 식물의 양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죠.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식물이 감소해. 식물이 감소하면 광합성을 많이 하겠니? 조금 하겠니? 조금 하죠. 그러면 태양 에너지 흡수가 많아지겠니? 줄어들겠니? 흡수가 줄어들어. 흡수가 줄어들면 뜨거워지겠니? 차가워지겠니? 차가워져. 그럼 기온이 하강해. 기온이 하강하면 고기압이 되겠니? 저기압이 되겠니? 고기압으로 바뀌겠지. 맞잖아. 고기압은 무슨 날씨? 맑은 날씨.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물 부족해지고 식량 부족, 생태계 피해, 토양 침식 증가, 황사 발생. 특히 이 황사가 많이 발생하겠네.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야 미쳐요. 미치죠. 참고적으로 황사는 언제만 영향을 미쳐? 봄에만. 너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황사는요. 우리나라가 여기다. 여기 고비 사막 때문에 생겨요. 알겠니? 자, 황사 얘기 좀 한번 해줄게요. 이 황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요 사막의 아래 땅덩어리에 있는 요 모래가 하늘 위로 올라가야 돼. 하늘 위로. 그러면 상승유리가 발달해야 되니까 고비 사막에 저기압이 발달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는요. 고기압이 발달해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 잘 봐. 아래에서 위로 올라간 여기 모래가 우리나라까지 위쪽으로 상공으로 와. 그 다음 우리나라의 고기압이 발달하면 위에 있던 공기가 밑으로 내려오겠지? 하강기류.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기압 이 두 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우리나라가 황사가 어마무시하게 심해요.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거죠. 알겠니? 이해됐어? 뭔 얘기인지? 요거 지금 선생님 황사 얘기한 거야. 우리나라의 황사가 잘 일어날 조건은 여기 몽골 지역의 저기압, 우리나라에는 고기압. 그 다음 야 몽골 지역의 저 사막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아? 식물수를 좀 늘리면 좀 도움이 되길까 안 될까? 되겠지. 그치? 그래서 사람들이 야 나무를 심자라고 얘기했던 거야. 그치? 나무를 심자라고 얘기하니까 너나 심어. 우리 안 심을 거야. 돈도 없어. 나무도 다 돈이잖아. 공짜 아니잖아. 그러니까 알죠? 급한 사람이 화장지 찾지. 응. 누가 제일 급해? 우리나라. 참고적으로 우리나라 때문에 일본은 좀 덜해요. 황사가. 오케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으로부터 10몇 년 전부터 몽골에 대규모로 나무를 심기 시작했어. 그 나무 심기 시작하는 운동하는 그 첫 번째 그 해 무한도전 알아 옛날에? 거기에서 몽골 가서 나무 심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어. 알겠니? 근데 그게 지금 10몇 년이 지났잖아. 효과를 볼 거야 안 볼 거야? 봐요. 대박이지. 그치? 그래서 나무 엄청나게 심고 있습니다. 특히 제일 문제가 뭐냐면 여기야. 너네 그거 알지? 여기 있는 미국 여기도 갖다 놓잖아? 위에 있는 걸 아래로 갖다 놓으면 크기가 점점 줄어드는 거 알지? 너네 여기 있는 호주 있지? 작아 보이지? 미국 커 보이고 얘하고 크기가 거의 비슷해. 러시아 겁나 커 보이지? 러시아 실제 크지 않아요. 알겠니? 이거 원형으로 된 걸 이렇게 펴가지고서 뻥튀기 된 거예요. 제일 대표적으로 이쪽으로 가면 영국이 있죠? 영국은 커 보이고 우리나라 작아 보이잖아. 아니 영국하고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하고 크기 비슷해. 알겠니? 그 정도야.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마무시하게 긴 거야. 여기가 지금 현재 전부 사막화 지역이야. 그럼 사막화 지역 되면 여기 있는 아프리카 그냥 이러다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여기부터 여기까지 수천 킬로거든. 그거를 다 나무숲으로 지금 감싸고 있어. 그래서 막 여기서 나무 엄청 심고 있어. 안 그러면 생존의 문제예요. 나라가 소멸될 수도 있어. 오케이? 참고적으로 알아둬라. 자, 넘기시다. 넘기면 이제 엘니뇨, 라니냐가 나옵니다. 오늘 배울 마지막인데 저걸 배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기본적인 걸 알아야 돼. 자, 일단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가 일어나는 지역이 어딘지부터 한번 얘기해 줄게요. 앞에 세계지도부터 먼저 한번 보고 넘어가자. 앞에 세계지도부터 한번 먼저 보고 넘어갈게. 선생님이 엘니뇨, 라니냐 얘기할 거죠? 요 지역 얘기야. 요 지역이다. 여기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엘니뇨, 라니냐를 얘기하는 거야. 요 정도가 뭐에 해당됩니까? 적도입니다. 적도 아래 남반구 저위도 지대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죠. 여기서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분다고. 기억나? 됐어?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 얘기를 조금 더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서 바람이 동에서 서쪽으로 불어요. 뭐가 분다고? 동에서 서쪽으로 불어. 맞아? 그럼 동에서 서쪽으로 불면 이렇게 바람이 불어. 이걸 우리가 무역풍이라고 해. 그럼 이것 때문에 표층 해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느냐? 왼쪽으로 전향력 받아가지고 왼쪽으로 이동해.
이거 좀 알고 있어. 이건 바람이야. 검은색. 이건 해류야. 됐어? 그러면 이 사진을 위에서 이렇게 봐봐. 그럼 바람도 이쪽으로 가는 거고 해류도 이쪽으로 간다라고 해도 되지. 맞잖아. 왜냐면 바람 성분 중에서 이 성분 때문에 해류가 이동하는 거니까. 맞아요? 이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야. 이해되니? 자, 그래서 그림이 왜 실제하고 조금 틀린지 설명을 했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살펴볼게. 바로 어느 지역이냐? 자, 아까 어느 지역인지 봤죠? 그 바다가 태평양입니다. 태평양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부터 설명 잘 들어야 돼.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서태평양 지역. 여기가 어느 지역이냐? 동태평양 지역. 됐어? 자,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평상식입니다. 자, 동태평양하고 서태평양. 여기가 남아메리카, 칠레, 페루 이쪽. 여기는 저기 호주 아니면 뭐 필리핀, 인도네시아 그쪽이야. 그러면 1년 내내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바람이 이렇게 불죠. 이 바람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무역풍이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알아두세요. 무역풍이라고 해요. 그럼 해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죠? 왼쪽으로 이동하죠. 맞잖아. 해류가 왼쪽으로 이동할 거 아니야. 그럼 해류가 왼쪽으로 이동해. 그럼 해류가 왼쪽으로 이동하면 자, 바닷물 해수면 높이가 이렇게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을까요? 한쪽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이걸 잘 알아도 돼. 다시 한번. 1년 내내 바람이 이 바람이 불어.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면 높이하고 여기 있는 해수면 높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이해 안 돼? 바람이 오른쪽에서 왼쪽, 동에서 서쪽으로 가면 해수도 이동한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해수는 표층 해수야. 윗부분에서 이동해. 맞아? 그러면 여기 있는 해수면 높이하고 여기 있는 해수면 높이가 같을까 다를까? 그 얘기야. 여기 있는 바닷물이 왼쪽으로, 즉 서쪽으로 많이 갔지. 서쪽으로 많이 가면 여긴 낮아지고 여긴 높아질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실제는 평상시 이렇게 돼 있어. 좀 과하게 그렸네. 너무 과하게 그렸다. 너무 과하게 그렸다. 너무 과하게 그렸으니까 조금 완만하게 그릴게. 한 요 정도. 됐어? 이게 실제야.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봐. 요 입장에서 보세요. 요 입장에서 보면 바닷물이 한 요 정도였는데 이만큼 늘어났지.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여기 있는 바닷물이 너무 많아서 여기 있는 바닷물은 밑으로 내려가. 다시 한번 여기 있는 바닷물은 어떻게 된다고? 내려가. 내려가는 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느냐? 침강이라고 한다. 그럼 영원히 내려가냐? 내려가다가 해수면 바닥에 붙겠니? 붙지. 그러면 내려가다가 해수면 바닥에 붙어. 됐어? 그런 다음에 사방으로 퍼질 거야. 근데 여긴 육지잖아. 퍼질 수가 없죠? 그럼 어디로 가? 내려가서 밑으로 가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네. 여기는 바닷물이 무거워졌으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고 오른쪽 가다가 벽에 부딪히지. 벽에 부딪혀서 올라가고 올라가. 우리가 관심 있는 게 올라가는 게 관심 있어. 이게 관심 있어. 이걸 뭐라 하느냐? 용승이라고. 차가운 바닷물이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거. 용승이라고. 차가운 바닷물이 밑바닥에서 올라오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수온이 올라가겠니? 떨어지겠니? 떨어지죠. 그래서 이 동태평양 지역은 이 용승 때문에 수온이 낮은 지역. 뭐라고? 수온이 낮은 지역이야. 뭐라고? 수온이 낮아. 그럼 여기는요. 수온이 낮으니까 공기도 낮지. 공기도 차갑지. 차가우니까 고기압. 오! 동태평양이 고기압. 됐어? 그럼 바람이 이쪽으로 분다는 얘기는 여기는 뭐라는 얘기야? 저기압이라는 얘기야. 그 다음 니네 아까 실제 이렇게 된다고 했지. 이렇게 온다고 했지. 그럼 여기가 여기보다 적도지. 뜨겁지. 여기가 수온이 높아. 알겠니? 그래서 수온이 높으니까 따뜻한 지역이야. 여기는 수온이 높아요. 거꾸로야 지금 잘 봐야 돼.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저기압이고 수온이 낮으니까 수온이 높아요. 근데 이건 또 웃긴 게 뭐냐면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아무도 몰라. 자 무슨 얘기야? 용승 때문에 수온이 낮아져서 고기압이 됐는지 여기가 고기압이라고 여기가 저기압이라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수온 높고 내려가고 수온 낮은 게 올라갔는지 그거 모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는 거야. 수온이 낮으니까 고기압, 수온이 높으니까 저기압. 이건 당연해. 됐어? 이거 알아둬야 돼. 수온이 낮아진 이유가 바로 뭐 때문에 그렇다? 용승. 이게 평상시예요. 이게 평상시. 그러면 이 동태평양 지역은
고기압 때문에 무슨 날씨가 생길까? 맑음이야, 맑음. 됐어? 그럼 여기는 저기압이니까 맑음이야, 흐림이야? 흐림. 비도 많이 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니네 알지? 저기 열대지방 베트남이라든지 태국 이런 데 가면 가끔 가다가 스콜이라고 해가지고 비가 빡 오다가 멈추고. 그렇죠? 이거야 이거. 이게 일반적인 날씨야. 이거 기상이유입니까? 변화입니까? 기상이변 현상 아닙니다. 자, 이제부터 기상이변 현상이 생기는 거야. 뭐라고? 기상이변 현상. 그럼 기상이변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기느냐? 이 무역풍은요,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거지. 지피의 불균등 가열 때문에 불균등 가열에 의한 기압차 때문에 생기는 게 바람이거든. 그런데 이 기압차가 깨져버려. 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그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여기는 뜨거운데 여기는 차갑잖아. 이 차가운 지역이 수온이 올라간 거야. 지금부터 여기다 직접 설명할 거다. 알겠니? 수온이 올라가. 그럼 수온이 올라가면 고기압은 원래 기압이 높았는데 기압이 살짝 낮아져. 기압이 살짝 낮아지고 여기는 기압이 별 차이가 없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무역풍이 강화되겠니? 약화되겠니? 약화되죠. 그럼 이 무역풍이 약화되면 해수 이동이 활발하겠니? 활발하지 않겠니? 활발하지 않지. 해수 이동이 줄어들어. 맞아? 그래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던 녀석이 못 가고 여긴 높고 낮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가. 오히려 어떻게 돼? 여긴 높고 여긴 낮잖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 가는 힘이 약해져. 대신 여긴 높은 물, 여긴 낮은 물. 그럼 높은 물에서 낮은 물 요 간격을 메꾸기 위해서 오히려 해수가 이렇게 이동해버려. 거꾸로 이동해버려. 맞아? 거꾸로 이동해버려. 그러면 여기는 줄어들고 여기는 올라가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 그럼 여기 침각 아까보다 잘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죠. 침각이 안 일어나면 용승 잘 일어나게 안 일어나겠니? 안 일어나. 그럼 용승이 안 일어나면 바다 밑바닥에 있는 차가운 물이 위로 안 올라오니까 수온이 높아지겠네. 그치? 가뜩이나 수온 높았는데. 그치? 용승도 안 일어나니까 더 높아지지. 그래서 아까는 수온 낮고 수온 높고 수온 차가 이렇게 되거든? 지금 같은 건 이렇게 돼요. 알겠니?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게 바로 엘니뇨야. 뭐라고? 엘니뇨. 그럼 엘니뇨가 발생하면 여기가 뭘로 바뀌어? 수온이 높아졌으니까 고기압이 아니라 저기압으로 바뀌어요. 저기압으로 바뀌면 아까 무슨 날씨? 흐림. 여기는 거꾸로야. 거꾸로. 이번에는요, 여기 있던 뜨거운 물들이 다 오른쪽으로 가버렸으니까 수온이 낮아지게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는 고기압으로 바뀌어요. 고기압으로 바뀌면 여기는 뭐가 돼? 맑음. 날씨가 반대로 돼버렸지. 그치? 이게 바로 기상이변 현상. 이걸 뭐라 한다? 엘니뇨. 이해됐냐? 이해됐어?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이 엘니뇨 얘기를 책에서 댓글에 있는 한번 찾으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아, 하나 더. 아니 그냥 여기 이거 설명하면서 하자. 자, 엘니뇨 적도 부근의 중앙태평양에서 동태평양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야. 밑줄 쳐. 표층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은 상태. 그럼 얘들아, 평상시 때는 낮았다는 얘기지. 용승 때문에. 지금은 높았다는 얘기지. 자, 문제 들어갑니다.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아까 설명해 줬잖아. 수온 편차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예빈아? 플러스죠. 평균보다 높다. 맞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플러스 수온 편차. 얘들아, 정확하게는요, 플러스 표층 수온 편차다. 다시 한번. 아이씨, 안 되겠어. 정확히 써져 있어. 플러스 표층 수온 편차다. 어디가? 동태평양이. 이거 외워줘야 돼. 동쪽하고 서쪽은 반대인데 동쪽을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동쪽이 수온이 높아진 거야. 그럼 서쪽은 낮아진 거죠. 자, 그러면 원인이 무엇입니까? 원인은요, 평상시보다 약해진 무역풍이라겠어. 그래서 이거 외워야 돼. 무역풍 약화 때문에 생긴 거야. 뭐라고? 무역풍 약화. 근데 선생님이 동글뱅이에다가 빨간색으로 덧칠했지. 엘니뇨의 이응이 있잖아. 그래서 외울 때 이응, 이응으로 외워. 아, 무역풍 약화가 엘니뇨구나.
그러면 약화가 있으면 또 뭐도 있을까? 강화도 있어요. 강화를 뭐라고 하느냐? 라니냐라고. 자, 니들 정규 교과 과정에 라니냐 없다. 그렇죠? 근데 학교에서 배울 수도 있다. 라니냐는요, 무역분 강화예요. 그럼 무역분 강화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평상시 때는요, 여기서 써볼게. 하강기류니까 여기가 무슨 기압? 고기압. 그럼 여기가 무슨 기압? 저기압이 되지. 이게 일반적으로 평상시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만약 라니냐가 되잖아? 그럼 여기가 슈퍼고기압, 여기 슈퍼저기압이 돼. 강화됐으니까. 그러면 여기 슈퍼고기압 졸라 추워. 슈퍼저기압 우와 홍수나. 역시 이상기후죠. 됐습니까? 이거 적어놔야 돼. 됐습니까? 자, 발생 과정. 무역풍이 약해지면서 서태평양으로 이동하는 따뜻한 표층해수의 흐름이 약해져. 당연하죠. 바람이 약하니까 표층해수의 흐름도 약해져. 그럼 서태평양 격도 부근에 따뜻한 해수층이 두께가 얇아지면서 원래 원칙적으로 이렇게 되죠. 이쪽으로 표층해수가 이동하면 표층 해수 높이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무역풍이 약해지니까 해수가 이동을 안 해. 물이 높고 물이 낮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보이죠? 화살표.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왼쪽부터 볼게요. 이쪽으로 가면 여기가 어떻게 된다? 여기가 높고 여기는 낮아져. 그러면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바닷물 표층이 두꺼워. 이 표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이거 좀 어려운데요. 얘들아 잘 봐. 여긴 따뜻한 해수층, 여긴 찬 해수층이라고 했지. 너네 1학기 때 이런 거 배웠다? 표층, 이건 수십. 수온층을 우리가 총 3가지로 이렇게 나눴던 거 기억나?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혼합층. 이건 수온이 점점 약해진다. 수온 약층. 이걸 뭐라고 해서 심해층. 됐어?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 수온 약층은요, 온도가 낮아지는 층이잖아. 여기 있는 층을 우리가 하나로 볼 수도 있지. 그냥 따뜻하고 차가운 거 경계니까. 이 선이 수온 약층이야. 이 선이 뭐라고? 수온 약층. 즉 여기가 혼합층이고요, 여기가 심해층이고요. 여기 있는 선 있지? 요 선이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 수온 약층. 이해됐냐? 됐어? 그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여기 봐봐. 여기가 두꺼워. 그래서 여기 내려가. 그럼 이쪽으로 밑으로 긁어서 위로 올라오는 거야. 왜? 내려오니까 올라가는 거죠. 그때 용승이 활발해요? 활발하지 않아요? 용승이 활발하니까 아래에 차가운 물이 위로 올라가. 그래서 여기가 수온이 낮은 거야. 그 다음 여기는 반대, 수온이 높은 거다. 너희들은요 항상 동태평양 기준으로 외워줘야 돼. 동태평양에서는 용승이 활발해서 수온이 낮아 고기압. 됐죠? 여기는 수온이 높아 저기압. 됐죠? 그럼 고기압이면 맑은 날씨, 저기압이면 흐린 날씨. 이건 뭐다? 평상시다.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습니다. 무역풍이 어떻게 됐다고? 약화됐어. 그럼 왜 약화됐어요? 라고 하면 이유가 있죠. 여기에 수온이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맞아? 그럼 수온이 올라갔는데, 그러면 수온이 올라가서 바람이 약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 얘의 반대가 되는 게 엘니뇨야. 그래서 여기가 고기압으로 바뀌고 여기가 저기압으로 바뀌었어. 그럼 왜 고기압과 저기압으로 바뀌었느냐? 잘 봐. 따뜻한 바닷물이 오른쪽으로 다 가버렸네. 그럼 여기는 수온이 어떻게 되겠어? 낮아지죠. 수온이 낮아졌고. 그러면 침강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럼 용승 잘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용승 약화 별표. 그럼 여기는 아까 용승이 활발했는데 지금 용승이 약화됐으니까 수온이 올라가죠. 수온이 올라갔으니까 따뜻하지. 그럼 따뜻하니까 따뜻한 뜨거운 공기는 위로 가니까 아유 흐린 날씨 저기야. 수온이 낮아졌으니까 차갑지. 차가운 공기는 아래로 갔으니까 고기야. 그래서 니네 평상시하고 엘니뇨는 뭐다? 반대다라는 거 기억해놔라. 정말 쉬워졌습니다. 옛날에는 라니냐까지 했었는데 지금은 딱 엘니뇨만 기억하시면 돼. 됐음? 됐어? 그래서 이거 아예 외워놔. 평상시 때는 여기가 동태평양, 서태평양이면 여기가 고, 저. 자, 고기압과 저기압 됐어? 맞아? 기압과 기온은 반대예요. 그럼 수온이 여기는 어떻게 돼? 낮아. 여기는 수온이 높아. 이렇게 외워. 특히 요거 동태평양 기준을 외우는 거야. 그 다음 수온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면 바다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엘니뇨가 됐어. 엘니뇨가 되면 이걸 높이고 이걸 저기압으로 바뀌고 여기를 낮추고 여기를 고기압으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야? 엘니뇨야. 됐습니까? 이게 엘니뇨다. 엘니뇨가 뭔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 얘기가 밑에 나와 있죠. 여기서 밑에 나와 있죠. 여기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데 얘들아 여기에서 앞으로 이거 혼자 공부할 때 포인트를 잡아야 될 지역은 어느 지역이야? 동태평양입니다. 어느 지역이라고? 이 지역. 그러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엘니뇨 발생 시 동태평양은 플러스 표층 수온 편차야. 그래서 막 자유 해석 문제가 나와. 그럼 너희들 이게 평상시인지 아니면 엘니뇨인지 뭘로 확인하면 돼? 동태평양의 표층 평균 수온 편차를 비교하시면 돼. 거기에 플러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다 엘니뇨야. 알겠어? 됐니? 그럼 마이너스 나왔어? 그럼 평상시죠. 이해됐어? 그래서 엘니뇨가 발생 시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증가했다. 뭐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또 용승이 활발하지 않기 때문에. 됐죠?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반적으로 내가 뭐라고 했어? 여기가 고기야. 여기가 적이야. 이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바람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무슨 바람이 불어? 이게 무역풍이 불고. 이게 무역풍. 그런데 엘니뇨가 발생하면 반대라고 했지. 여기가 뭘로 바뀌어? 고기야. 여기가 뭘로 바뀌어? 저기압으로 바뀌지.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졌기 때문에. 여긴 따로 안 쓸게요. 아니 요건 여기다 이렇게 쓰면 되지. 여기다 저기압 쓰면 되겠다. 자 이제 어려운 거 하나 해줄 건데 자 데코레이션을 좀 하셔야 되거든. 데코레이션 하셔야 되거든. 데코레이션 할게 요거 없는 사람 회장 줄 테니까 필기 좀 하세요. 자, 어려운 거 한다. 좀 어렵습니다.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거 딱 두 개만 하니까 쉬워. 자, 지금부터 우리는 뭘 할 거냐? 자, 여기가 뭐였어? 동태평양. 얘가 뭐였어? 서태평양. 잘 봐. 위하고 아래를 표시할 거고 위쪽은 표층 해류고요. 밑에는 수온 약층 깊이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 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된다겠지. 이게 뭐였어? 평상시. 맞죠? 이게 평상시야. 평상시. 자, 그다음 자 평상시 같은 경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용승이 활발하지 않아. 활발하지. 활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평상시. 생각해봐.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갔다는 얘기지. 맞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전문 용어로 뭐라 하는지 잘 봐. 잘 봐라.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 얇지. 혼합층 두께가 두꺼워야 얇아. 두껍지. 얘들아 봐봐. 여기가 공기, 여기가 표층의 해수, 여기는 뭐야? 수온약층, 여기는 심해층. 지금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어? 이게 바로 뭐야? 평상시야. 그림 잘 눈에 익혀주세요. 됐어? 다시 한번. 동태평양의 혼합층은 얇고 평상시 서태평양의 혼합층은 두꺼워져. 이제 이게 엘니뇨로 바뀝니다. 엘니뇨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어 아까? 엘니뇨로 바뀌면 얘는 내려가고 얘는 올라가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돼. 됐어? 그럼 여기서 침강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여기 용승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지. 그래서 얘도 어떻게 돼요? 얘도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엘니뇨야. 여기다 쓸게. L. 됐니? 그럼 잘 봐라. 잘 봐. 그러면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이만했다가 이만해졌지. 아, 혼합층이 두꺼워졌네.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혼합층이 이만했다가 혼합층이 줄어들었지. 이해됐죠? 그다음 이걸 좀 어려운 표현으로 이렇게 잡습니다. 수온이 점점 낮아지기 시작하는 지점. 다른 말로 차가운 지점, 심해층이 발달하는 지점까지가 깊어지지. 얘는 어떻게 돼? 얕아졌지. 이해됐니? 요거 좀 어려워. 알겠어?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돼. 그럼 만약에 라니냐까지 나오잖아? 라니냐까지 나오면 요 사이에서 하나씩 더 그려. 됐어? 아까 이 평상시보다 기울기가 더 크게 나와? 그게 라니냐야. 근데 니들 교과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멈추는 거고요.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실수로 학교에서 라니냐 배우면 알려줘. 그러면 시험 기간 때 한 번 더 얘기해 줄 거야. 알겠니? 여기까지. 됐죠? 이거 그려놓으셔야 돼.
이거 그려놓으셔야 돼. 선생님 여기 그린 이 부분이 뭐라고? 이게 혼합층이야. 여기가 뭐라고? 심해층이야. 그럼 여기에 뭐에 해당돼? 이게 바로 수온약증 해당되는 거다. 여기 뭐에 해당돼? 표층해수 면이라고 쓰면 되죠.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죠. 서태평양에서는 평상시보다 엘니뇨 때 표층 해수면이 낮아진다. 그쵸? 니네 이거 외우려고 하잖아? 되게 어려워. 왜? 응용 버전이 뒤지게 많아.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 이거 그림. 요 그림을 그대로 기억하시고, 그치? 하나씩 하나씩 따져서 풀잖아? 안 틀릴래야 안 틀릴 수가 없어. 아니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어. 내가 말을 잘못했군요. 그쵸? 됐니? 됐어? 그래서 이거는요 외우는 게 아니라 따지시는 겁니다. 알겠니? 따지시는 거야. 외워서 했다간 작살나요. 자, 그러면 이제 엘니뇨 밑에 부연 설명 볼게요. 엘니뇨 발생 시 서태평양 적도에 부근한 인도네시아 연안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왜? 날씨가 맑으니까! 맑으니까! 그냥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는 페루 연안에서 홍수가 발생해. 홍수! 저기야! 그렇죠? 엘니뇨는 밑줄 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생긴다. 무슨 작용?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그래서 적도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이상기후에 영향을 미친다. 우리나라도 영향 미쳐요? 네. 그 다음 아마 다음번 문제 풀 때 선생님이 왜 엘니뇨가 엘니뇨인가요? 그거 설명해 줄 거야.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거 설명 못 해줘. 이거 스페인어입니다. 스페인어. 됐죠? 자, 이제 지구 환경 변화의 대처 방안이라고 돼 있어. 이건 쉬운 거죠. 뭐 어려운 거 없잖아. 지극히 도덕적인 얘기를 하시면 되죠. 일상생활, 사회, 국가적 측면, 국제 협약을 통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누구 때문에 그래? 온실 기체 중에서 과하게 증가한 놈 누구? CO2죠. 얘를 좀 줄이면 될 거 아니야. 그러기 위해서 대중교통,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그다음 일상 일회용품 사용하지 말고 친환경 제품 뭐 이런 것들 쓰는 거고, 사회 국가적 측면에서는 탄소 저감 기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게 뭐야? 신재생 에너지. 화석연료 때문에 이산화탄소 증가량이 많아졌으니까 화석연료를 대체하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 에너지 안 쓰면 안 되나요? 석유 시대로 돌아가고 싶어? 우가 돌 가지고서 막 갈아가지고 난 단석기야, 난 땡석기인데 이럴래? 그건 아니잖아. 그죠? 그 다음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기술 개발, 낭비를 좀 줄이자. 그 다음 국제협약에 보면 사막화 방지 협약, UN 기후 변화 협약. 너네 알지? 협약은요 안 지키면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전쟁 날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전부 뭐와 관련돼 있는 거야? CO2 저감하자 이거죠. 온실 기체 줄이자 이 얘기입니다. 자, 이제 기후변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온실 기체 배출량 변화에 따라 미래의 기후 및 환경 변화의 변화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때 여러 가지 영향들을 막 했어. 인간 뭐 이산화탄소 기타 뭐 어쩌고저쩌고 했거든. 가장 큰 시나리오가 CO2를 줄여야지만 온도 올라가는 걸 막아준다. 그래서 지금 국제적으로 이거 하려고 지금 완전히 그냥 눈에 쌍심 지키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었죠. 후진국 애들이 대놓고 반발이 있었지. 왜? 야, 이 새끼들은 몇백 년 동안 석탄석유 써먹고 우리 지금 우리는 그 당시에 한 번도 안 써가지고 지금 좀 쓰려고 하는데 왜 딴지야? 에? 들어와. 니들하고 같이 협약 안 해? 이런 나라의 선두주자가 어디야? 인도라고 했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 1위가 인도야. 인도 잘 살벌해. 너네 그리고 인도가 교육력 높은 거 알아? 엄청 높아요. 거기 인도에서 유명한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데 진짜 살벌해. 야, 그냥 우리 보통 1년에 수능 보는 애들이 선생님 때는 한 70만 명 그 정도 됐거든. 지금은 60만 명도 안 돼. 한 50, 40, 45만? 뒤에 공이 한 2개 더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돼. 됐어? 대학교는 조금밖에 없는데 거길 가기 위해서 걔들 살벌해. 그래서 좋은 대학 가기 위한 학원들이 기숙학원, 우리나라 80년대 기숙학원 때려서 하는 데 있죠? 그런 데가 발달돼 있어. 살벌해 거기. 그리고 니네 하나
나중에 살면서 인도에 도움받는 경우가 딱 한 번 생깁니다. 언제? 대학생 됐을 때. 혹시나 우연히 어쩌다 대학생을 딱 됐는데 우리 교수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저이 교수, 아우씨, 지는 잘 나가지고 알아듣겠지만 난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치? 그러면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참고적으로 영어로 찾아야 된다. 파파고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치? 영어로 찾으면 우리 인도 형아들이 그 내용에 대해서 뭐를 할까? 강의를 찍어놓은 게 있어요. 유튜브에. 이해가 쏙쏙 됩니다. 참고적으로 인도 형아들 발음 진짜 구리지만 정직한 발음이기 때문에 굴리는 발음보다는 훨씬 잘 알아들을 거야. 또 하나 자동 번역 기능 사용하시면 되겠지. 아니면 핸드폰에 번역 기능 그 번역기 있잖아. 그거 켜놓고 하시던지. 맞아? 그러면 진짜 이해가 쏙쏙 될 거야. 진짜 개 좋습니다. 나도 하나 누가 그 얘기해가지고 한번 들어봤거든. 야, 나 대학 다닐 때 이 인도 형아들 도움 받았으면 와 진짜 끙끙 앓진 않았을 텐데 그 정도입니다. 단 한국어, 국어, 국문학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지? 그렇지? 특히 공대, 인도가 수학, 물리 이쪽 과학 엄청납니다. 알겠니? 됐어? 너네가 만약에 이공계 간다? 인도 형아들 유튜브 도움 많이 받을 거야. 진짜야. 거짓말 아니에요. 됐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숙제는 뒤에 부분 94페이지부터 1등급 만들기까지 다 풀어오시면 돼요. 주말에 봅시다. 수고했습니다.